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05화 블루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참고로 원피스 본편이 평소 15페이지 분량에 비해 1105화는 13페이지로 분량이 좀 적습니다. 1105화의 첫 시작은 상디로부터 시작됩니다. 상디는 영구층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 일단 본의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로켓 진공층에 태웁니다. 그리고 상디는 이번에 베가펑크를 구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장면은 세턴으로 전환되고 세턴은 베가펑크에게 말합니다. 에그에 대해서 빠져나간 연구원들이 탄 피난선은 이미 파괴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장면은 세턴의 명령에 따라 에그 애들을 향해 폭격을 시작하는 버스터콜로 전환되고 세턴과 키자루는 에그에 대해 아마 알아서 빠져나갈 거라고 해군에게 무전하죠. 그리고 장면은 밀짚 모자 일당의 현 상황으로 전환되는데 루피는 음식 만드는 기계 근처에서 음식을 계속 먹고 있으며 연구층에서 나미와 로비는 자고 있으며 초파가 그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룩과 베가펑크 릴리스는 써니오를 이동시키기 위해 구름을 녹이고 미끄럼틀처럼 만들고 있으며 징베는 조로가 길을 잃을까봐 루치어스하고 있는 조로에게 향하죠. 그리고 장면은 베가펑크를 데리고 로켓 진공층으로 가려는 상대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가 베가펑크에게 가 있는 사이 키자루가 로켓 진공층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으로 쿠마와 보니는 다시 아래로 떨어지죠. 그리고 그때 세턴은 보니와 쿠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파시피스타, 저 녀석들을 공격하라. 그리고 세턴은 말합니다. 자신의 클론에 죽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가. 이게 바로 어리석음의 극치다. 그리고 장면은 세턴의 지시에 따라 피난선을 파괴하려는 해군의 군함들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그때 피난선을 공격하려던 해군 군함들이 공격을 맞으며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공격에 의해 쓰러지는 해군으로 전환되고 이 해군은 말합니다. 키자루 씨에게 연락을, 그들이 에그헤드로 가고 있다. 쓰러진 해군의 대사로 1105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영상 분석편에서 이야기할 건 버커니아족입니다. 1104화 속 자폭 스위치, 즉 완전 정지 스위치가 세턴에게 눌러진 쿠마는 명령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는 식물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쿠마는 움직일 수 있었으며 심지어 보니가 있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에 베가펑크는 말하죠. 버커니아족의 특성은 강인한 몸만이 아니야. 그들은 과거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버커니아족은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저는 악마의 열매가 영혼에 깃든다고 추측한 만큼 쿠마가 자아를 잃었어도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한 걸로 보아 자아를 잃은 쿠마에게 영혼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악마의 열매가 영혼에 깃드는 증거는 뼈밖에 없는 부르기, 악마의 열매를 사용한다는 점. 사물에도 영혼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만큼 사물이 악마의 열매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사물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악마의 열매가 먹어진다는 점 등이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한 만큼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제 가설이 맞다는 전제하에 쿠마의 몸에는 영혼이 남아있습니다. 즉, 버커니아족인 쿠마의 몸은 원래 움직일 수 없지만 쿠마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영혼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다만 쿠마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에 베가펑크가 버커니아족을 언급한 걸로 보아 버커니아족의 영혼은 일반 영혼보다 좀 더 특별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 버커니아족의 영혼은 무생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버커니아족을 바라보는 세계정부의 행적입니다. 1095화 속 세턴은 보니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쿠마는 과거 세계를 상대로 대제를 범한 일족의 후예 버커니아족. 그리고 1096화 속 세턴은 쿠마를 날려버리며 말했습니다. 버커니아족의 아이, 내게는 노예가 되는 것과 죽는 것밖에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가 정한 일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버커니아족은 과거 세계정부를 상대로 대제를 범한 일족이며 현재 세계정부는 버커니아족을 멸족하고 있다는 거죠. 실예로 쿠마가 태어날 때 쿠마의 핏줄이 버커니아족이라는 게 확인되자 세계정부는 버커니아족인 쿠마와 그의 아버지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최근 밝혀지길 공백의 100년은 세계정부와 고대원 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세계정부에게 죄를 범한 버커니아족은 과거 세계정부의 편이 아닌 고대왕국의 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해볼 건 DA1족입니다. 현재 DA1족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DA1족의 정체가 1085화를 통해 거의 확실해졌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1085화 심층 분석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으나 오늘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코브라는 죽기 전 사보에게 말했습니다. 루피군과 비비에게 전해주게, 우리들도 D다라고. 이 대사만 보면 네펠타리 가문도 사실 DA1족이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부는 코브라의 말을 듣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사부는 루피와 에이스에게 이름에 D라는 글자가 들어있다고 말하죠. 이에 에이스는 말합니다. 난 이름 같은 거 아무래도 상관없어. 해볼까? D고. 오다스미 이 회상을 보여준 이유는 D란 단지 글자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DA1족은 거인족, 루나리아족 같은 종족의 이름이 아니라 세계 정부와 적대하는 자들의 의지를 담은 표시라는 의미 아닐까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D라는 글자를 세계 정부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를 보며 말했습니다. 악마의 열매란 누군가가 바란 인간의 진화의 가능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고대 왕국은 엄청난 과학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악마의 열매는 베가펑크가 만들 수 있는 과학인 만큼 악마의 열매는 고대 왕국의 작품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즉, 공백의 100년 당시 세계 정부 사람들은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는 고대 왕국 사람들을 악마, 즉 데빌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20인의 왕은 이들을 악마족, DA1족이라 부른 거 아닐까요? 다만 고대 왕국의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싸우던 사람들을 D를 데빌이 아닌 세계 정부가 지배하는 밤을 끝내고 새로운 빛을 보자는 의미, 세계의 여명, 던의 깃발을 걸자라는 의미로 함께 싸우는 자들 다 같이 성에 던을 뜻하는 D를 붙인 거 아닐까요? 실례로 이 의미를 안 코브라는 알라바스트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았다며 자신들도 D라고 사보에게 말했죠. 분명한 건 던, 즉 여명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피스 1권의 제목이 로맨스 던인 점, 원피스 세계관에선 세계 정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현재를 암흑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만큼 이 밤을 끝내줄 여명은 소위 말해 기나긴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그리고 새로운 황금시대의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분명한 건 아침이 다가오는 새벽에 밝아오는 희미한 햇빛의 뜻 던은 마치 밀짚모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이름에 D가 들어가는 자들은 대역죄인입니다. 물론 제 가설이 틀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DA1족은 신의 천적이라고 불린 만큼 과거 DA1족은 세계 정부와 싸우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 역시 대역죄인의 피를 잇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계 정부는 DA1족을 해군에게 둘 정도로 크게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세계 정부는 버커니아족을 DA1족보다 더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자아가 없어도 움직이고 있는 버커니아족의 특징입니다. 제 가설이 맞다면 버커니아족의 영혼은 무생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버커니아족의 영혼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다시 말해 버커니아족은 정신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세계 정부는 공백의 100년이라는 이름 아래 고대 왕국의 의지 및 역사를 모두 지웠습니다. 즉, 세계 정부가 버커니아족을 멸족시키려는 이유는 역사를 지웠기 때문에 D의 의지를 모르는 DA1족과는 달리 역사를 지워도 계속해서 D의 의지를 갖고 태어나는 버커니아족이 계속 나타나 아예 버커니아족을 멸족시키려던 거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